소름, 오해, 자취방 괴담.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주인이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오. 하지 말어, 살고 작품은. 진짜 이 순간에 곡성 패러디라니. 죽을 뻔한 사람한테 그런 농담을 해요. 난 완전 소름. 대박 진짜. 아 참, 제인이 집이 주희 집 근처 아니야?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 쫓겨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야? 사람이었으면 신고라도 했을 거예요. 대작 타는 냄새가 난다. 뭔데 말해봐. 이 얘기는 내가 26살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하고 천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서울 강남역에 있는 회사였어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도저히 본가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자취방을 찾아보게 됐죠. 기왕 자취할 거라면 회사랑 가까운 곳이 좋잖아요. 강남역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방세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반지하에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방 하나가 월세를 70이나 내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보증금 500에 월세 20, 30 정도의 방은 없냐고 여쭤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막 소금 뿌리면서 꺼지라 그러든? 으이, 내가 귀신이냐 소금 뿌리게. 뭐 서울엔 그런 방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말하는데 뭐 어떡해요. 신림 쪽으로 다시 찾아봐야 하나 생각하면서 강남역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신축 건물의 남동향 2층, 강남역 도보 5분, 보증금 500, 월세 30. 강남역에 그렇게 싼 방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나 옥탑방도 아닌데. 그때 저는 엄청 절박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워낙 친절하신 데다 만났을 땐 심지어 인상도 좋으셔서 별다른 의심도 없이 집을 보러 갔죠. 근데 방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평범한 공동주택에 1층 있고 2층 있고 건물역 외벽에 계단 있고 제 방이 계단 올라서 첫 번째 방이었어요. 집을 보러 갔을 때가 낮이었는데 해가 쏴 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다 다른 방보다 그 방만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반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싸서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저씨 말이 방을 1년 동안 4사람이 계약했는데 죄다 2주를 못 넘기고 집을 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데 기분은 찜찜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자신도 없었고 이 집이 아니면 강남역에 방 없는 건 꿈도 못 꿀 텐데 그래서 결국 그 집을 계약했어요. 졸려. 보통은 새벽 늦게 잠이 드는데 이사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그날은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 자던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창밖에 골목에서 5살 정도 됐을 법한 어린애들이 까르르르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몇 시야? 새벽 2시 20분. 애들이 왜 잠도 안 자고 이 시간에 골목에서 저러고 놀고 있어. 얘들아, 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좀. 응? 밖에 아무도 없네. 소리도 안 들리고. 이상하다. 이건 뭐지? 밖에 아니라 옆집인가? 뭔가 캉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멈췄네. 엄마한테 혼났구나 이놈들. 아유, 다시 자자.
그렇게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누운 시간이 2시 22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바깥에서 또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왠지 조금 무서워져서 창문을 열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날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듣고 보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캉 하는 소리의 느낌이 누군가 철제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날은 한 번, 둘째 날은 2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벽에 있는 철제 계단을 세어보니 13개인 거예요. 아무도 2주를 못 넘겼다고 하던 아저씨의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2주는 14일인데 계단은 13개. 혹시 이 계단을 다 올라오면 14일째 되는 날에는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무서웠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도 실체도 없는 소리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 제대로 한숨 자지도 못해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이 오고 시계는 새벽 2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늘 들려오던 소리들도 없었고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생각했죠. 이사하고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내가 혼자 오버했나 보다. 얼른 자야지. 소리가 제발. 그 새벽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기상시간에 맞춰둔 휴대폰 알람이 울고 있었고 전 곧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밤까지 이사를 안 하고 버티면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직감이 들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가 새 집을 찾을 때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당장 짐을 챙기자고 하기에 전화를 끊고 친구를 기다렸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뭔가 든든하기도 했고 날이 밝으니까 긴장이 풀려서였는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잠수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당장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위에 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온몸에 힘이 풀려서 허겁지겁 기어가듯이 방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안돼! 오지마! 제인아, 안에 있어? 다행히 도와주러 온 친구였어요. 나 방금 너 기다리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런데 친구가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없이 한 곳을 응시하더니 점점 놀라는 얼굴로 변하고 있었어요. 빨리 나와. 친구와 저는 둘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너 내가 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친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너희 집 문이 열릴 때 네 뒤에 어린 꼬마애가 칼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
그때가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